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독립유공자 중 최고령이셨던 김유길 애국지사와 이영수 애국지사가 각각 지난 4월 2일과 11일 작고하셨습니다. 김유길 지사는 1944년 학병으로 징집돼 중지 파견군으로 근무하다가 탈출 후 광복군에 입대해 국내 정진군으로 편성돼 활동했으며, 이영수 지사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일본군 내 한국인 병사의 병력을 모집하는 총호공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총 11분만 남게 되었고,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4월 3일 남아공 참전용사 이멜먼 준이의 자택을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남아공은 6.25 전쟁 기간 동안 전투비행대대 병력 826명을 파병했으며, 전투 과정에서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가 되는 희생을 겪었습니다. 이멜먼 준이는 1952년 8월 항공기 무장병으로 참전해 1953년 귀국한 후 2012년에 별세했습니다. 이날 메달을 전달받은 다프네 이멜먼 여사는 직접 찾아와준 한국 정부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통합운동단체인 한국혁명통일촉진회와 관련한 문건이 60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촉진회는 1942년 6월 중국 쿤밍에서 대일전 승리와 연합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당시 한국 독립당에 소속된 20, 30대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보훈처가 작년 12월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것으로 1940년대 정당 통합운동의 역사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된 의사자 고 임세원님이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에 안치됩니다. 고 임세원님은 지난 2018년 진료 중인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당시 진료실을 뛰쳐나와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고 임세원님을 의사자로 인정했으며,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을 안장대상자로 결정,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제103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지난 4월 11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찬란히 돌아오시다를 주제로 고난의 여정 끝에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의 숭고한 정신과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 계승하자는 뜻을 담아 진행됐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것은 물론 기념관의 개관을 통해 애국 소녀들에 대한 예우와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상위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4월 11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으며 20개국 500여 명의 선수가 양궁, 역도, 육상 등 1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출전 선수 중 최고령으로 사이클 종목에 출전한 김윤근 선수를 비롯해 총 3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념관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은 5월 15일까지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좌우 독립운동가들의 당군정 통합회의 일지를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은 당시 독립운동의 양대 축이었던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 간 통합회의를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이 문건을 통해 양당이 전면적인 통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 통합을 위해 헌신한 우남 김성숙 선생의 제53주기 추모제가 지난 4월 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념사업회에서는 추모식 외에도 다큐멘터리 제작과 국제학술연구 발표회, 우남로드 탐방과 UCC 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세계사적 의미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4월 13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독립의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국내 역사학자들은 물론 미국과 영국, 러시아, 베트남, 중국, 프랑스 등 6개국 석학 등도 참석해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대학을 비롯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6.25 참전국가 방문 시 보훈 외교활동 협력과 주요 호국 행사 지원, 제대 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발전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학생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분향, 당시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가 담긴 연은 영상과 기념 공연, 4.19의 노래 재창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 혁명의 위대한 가치와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 별세한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이 4월 22일 미국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고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에 생애 마지막까지 헌신해온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의 조전을 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역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에게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 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사에게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2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문자로 발송됩니다. 전북권 거주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 보훈요양원이 4월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에게 보다 체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주 보훈요양원이 8번째입니다. 입소 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며 신청을 통해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 보훈요양원에서 상담과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육군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사 순직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보훈처와 권익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으며 그간 군인 명단 공개와 전화 상담, 재적 조사, 서류 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으며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업회는 윤의사 의거 90주년을 맞은 올해 사진전시회와 학술대회, 시낭송대회와 사적지 탐방,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5화로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